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돈자조금 한돈미래연구소 전은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일찍부터 멀리서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내용은 제가 작년에 이제 덴마크 출장을 다녀와서 좀 보고 느낀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덴마크 LNF 쪽에서 저와 같은 내용을 다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짧고 빠르게 한번 중요한 부분이나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덴마크를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박 9일로 덴마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됐던 동기는 처음에 덴마크 대사관 측에서 이제 한돈협회 측으로 덴마크에서 아그로맥이라는 큰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런 축산 선진국의 기술을 좀 한돈협회에서 배워와서 우리 국내에 적용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박람회만 보고 오기는 조금 아쉽고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덴마크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덴마크 대사관과 한돈협회 그리고 한돈미래연구소에서 함께 덴마크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문했던 곳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덴마크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기가 아그로맥 박람회인데 이제 북유럽에서 가장 큰 농축산 그 박람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람회는 개최된 지 40년이나 됐고요. 이제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굉장히 큰 박람회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550개사가 참관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업체 말고도 이런 아까 오셨던 뭐 LNF나 이런 정부 단체나 이런 곳들도 다 같이 참관을 하셔서 궁금한 점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커다란 박람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한 가지 홍보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박람회 다녀오면서 여기 다녔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협회에서 청년 한돈인 분들을 모시고 이런 덴마크 쪽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협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데니시 피그 아카데미인데요. 여기 아까 처음에 아코펑키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셨던 분이 그 데니시 피그 아카데미를 소개를 너무 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줄로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에 가시면 각 뭐 사료 회사, 뭐 무슨 첨가물 회사, 뭐 기술 회사 이런 게 다 모여서 이렇게 쇼룸을 이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 가서 뭐 다양한 그런 쇼룸을 다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고객들만의 세미나를 각 분야에서 전부 한 번에 진행을 해주셔서 여기 한 군데만 방문을 해도 그 덴마크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품 소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시기스 이노베이션인데요. 여기는 이제 양돈 연구소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들 아실 텐데 이제 그 세계적인 중돈 회사로 덴브레드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덴마크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셨던 데니시 에그리컬처 앤 푸드 카운슬인데 이제 영어로는 줄여서 LNF라고도 부르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농업위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생산자 단체 때 제가 짧게 한 줄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푸드네이션은 여기도 이제 민간 단체인데요. 이제 그 덴마크 내 식품이 선도국이 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랑 이제 농장이랑 몇 군데 같이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덴마크 양돈 산업 현황인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포인트 될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는 돼지의 자돈 수출이 이제 돼지 도축 두수보다 더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수출이 도축 두수를 넘은 게 2023년부터 이제 도축 두수보다 수출 두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축된 돼지도 아까 앞에서 이제 15%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국 내에서 15%만 이제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전량 수출을 함으로써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덴마크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방문했던 첫 번째 목적 동물복지인데요. 이제 덴마크가 EU보다도 좀 동물복지를 강하게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 24년 2월 9일에 동물복지 협정을 통해서 덴마크 자체 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돼지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축종이나 애완동물 내용도 같이 담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돼지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부터 보시면 향후 포유모돈을 사육할 때 이제 분만트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요것도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단밋이 부과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단미하면 부과금을 발생하는 것 외에도 단미를 안 하는 이제 농장은 서류를 구비해서 통과를 하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해 주셨는데 스프링클러를 이제 도입해야 되는 규칙이 생겼고, 그리고 거세를 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하고 거세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당장 한다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이제 EU 위원회에도 이제 공표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농가들이 하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자돈의 생존율이나 모돈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나 이런 자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톨 구조인데요. 이제 덴마크에서 좀 일찍부터 군사 사육을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스톨을 다 뜯어내고 이 자동급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급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돼지 교육이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요거를 다 걷어내고 자유출입 스톨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아코펑키에서도 이제 자유출입 스톨을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박람회 갔을 때도 대부분의 쇼룸에 이제 스톨은 자유출입 스톨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함으로써 덴마크에서는 이런 형태의 스톨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톨 사육 금지인데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EU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U에서는 End the Cage Age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End the Cage Age 계획 내용이 돼지에게 스톨을 전면 사용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률 개정을 EU 위원회에서 23년까지 준비해서 법률을 개정을 하고 27년까지 이 케이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23년에 EU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제 법률 개정에서 공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법률 개정조차 현재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 추측에는 이게 코로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마트까지 이거는 전부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라 농가들한테도 너무 어렵고 또 소비자 물가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좀 EU에서도 함부로 못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덴마크를 보시면 아까 덴마크도 동물복지를 좀 설명해 주셨었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신규 농가는 2015년부터 이미 원래 그 교배하고 4주 동안 스톨에 있다가 군사 사육을 하잖아요. 근데 신규 농가는 2015년부터 스톨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론에 대해서 발정기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농가는 이제 2035년부터 이렇게 신규 농가랑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국이랑 좀 이런 게 다르구나 느꼈던 점은 한국은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조금 단기간 안에 법제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덴마크의 경우에는 20년의 유예 기간을 줌으로써 농가들이 좀 충분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게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냐, 좀 얼마나 전환이 됐냐 여쭤봤었는데 현재 약 한 50% 농가가 전환한 상황이고 이게 덴마크에서도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만사인데요. 이제 한국은 현재 그 동물복지 내용에 분만사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덴마크에서는 동물복지 그 분만사 도입이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분만 틀 면적을 4.5제곱미터에서 6.5제곱미터로 이제 증가시켜 주어야 하고요. 이 내용이 올해부터 신규 농가는 25년부터 벌써 의무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농가는 현재 정부랑 생산자단체랑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예기간은 15년 주겠다, 생산자 단체는 20년을 달라 이렇게 조금 이제 아웅다웅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몇 년을 유예를 할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만사 그림의 위에 요거 두 개 보시면은 이게 통 같은 게 있죠. 이게 그 모던 스톨에 요 앞머리 쪽에 이제 이런 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동물복지를 위한 뭐 물질들을 넣어줘야 돼요. 뭐 깔집이나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혹은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물질들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피트 아래로 빠지면 청소할 때 어렵지 않냐고 좀 여쭤봤었는데 굉장히 소량만 넣어줘도 돼서 뭐 청소하거나 이럴 때 막히고 어려운 일은 일단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동물복지 당연히 하면 좋고 다들 돼지 예쁘게 잘 키우고 싶은데 도대체 덴마크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 동물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봤었는데요. 이제 덴마크에서는 동물복지 도입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 동물복지 뭐 이런 정책을 넣을 때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한에서 이런 동물복지 정책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그 엄청난 기술력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 자조금의 대부분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에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농가분들이 이런 기술력을 믿고 이제 생산성과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한에 동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시게스 연구소인데요. 이 시게스 연구소가 아까 앞에 와서 그 설명해 주셨던 LNF의 산하 기관이었는데 최근에 별도 기구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는 이제 연구직 22명, 그리고 그 기술연구원 11명, 그리고 기타 행정 2명으로 총 35분이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연간 약 220억 원인데요. 이 대부분 농업위원회에서 지원받고 일부는 유럽연합연구사업위도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게스가 양돈 연구소라서 양돈의 모든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종돈이랑 유전은 시게스에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덴브레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유전이랑 종돈은 그쪽에서만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외의 모든 분야를 이제 시게스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 실제로 생산비가 절감되거나 생산성이 항상 개선되는 효과가 굉장히 지금 이 연구소에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외에도 교육이나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덴마크를 갔다 왔던 두 번째 목적인 탄소 중립인데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좀 사진이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이 본인의 그 농가 타입이나 뭐 도축 두수 이런 그 농장의 현황을 여기다 이제 적어 넣고 이제 뒤로 뭐 이렇게 확인 이렇게 누르면 내 농장에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이제 계산을 해주고 농가분들도 그때그때 바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덴마크에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덴마크의 양돈 산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이 몇 % 나오나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67%가 그 사료, 농경지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돼지의 분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조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게,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농가들한테 무조건 줄여라 하는 게 아니고,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이 67% 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너희는 돼지를 잘 키우고 이제 두 가지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시게스가 같이 연구를 요 사료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연구를 하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냐면 이제 돼지한테 다양한 단백질을 먹여봅니다. 먹여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당 증체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료 회사에서 자유롭게 그 자료를 받아가거나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료 회사는 일당 증체량이 좋고 탄소 배출이 덜 되는 그런 단백질들을 활용을 해서 사료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든 사료를 이제 각 농가에서 구매해서 먹이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앞에서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을 하려고 돈산의 분뇨를 자주 아까 비워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제 피트 안에 슬러리가 10cm 이상이 되면 비워주어야 합니다. 10cm 이상이 되면 비워주어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비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비워내줘야 하고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제 메탄 발생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온도가 30도에서 40도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메탄 발생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러리 이거 비워낸 거를 바로 저온 저장고에 넣고 이제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바이오 가스로 이렇게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메탄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앞에서 스프링클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돈사 사진 보시면 여기 삐죽삐죽한 게 이제 스프링클러인데요. 이제 바닥의 일부분을 화장실처럼 지정을 해놓고 이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이제 주기적으로 요 아래에 이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슬러리 플러싱을 35일에 한 번씩 했을 때보다 7일에 한 번씩 했을 때 그 분뇨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게 45%나 감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서 메탄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동물 복지에도 얘가 관련이 되는데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써 사육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이제 얘네가 꼬리 물기가 이제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동물복지 그 협정에서도 요 스프링클러 설치를 넣음으로써 이제 메탄 발생량도 감소시키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 그 앞에서 탄소세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요 탄소세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이제 가축에서는 소랑 돼지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돼지가 소화하거나 분뇨 처리로 할 때 발생되는 그 그 이산화탄소 가스에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지금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203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을 때 가축 타입당 평균 배출량의 60%를 기본 공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해 드리면 돼지 한 마리가 만약에 100의 탄소 배출량을 할 때 60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고 배출량 40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고요. 대신에 이런 탄소 배출을 감량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특정 기준 이하로 발생을 하면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 하냐면 이제 그 탄소 발생량 1톤 기준으로 2030년 처음 도입되는 해에는 300 DDK 하나 약 6만 원, 그리고 2035년부터는 750 DDK로 하나 약 1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도입할 때 도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설득해서 도입을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다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일단 생산성을 많이 건들지 않고 가장 지킬 수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덴마크는 약간 그 기술력에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런 그런 기술이어서 이런 자국의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농가분들도 동의를 하셔서 도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덴마크에 갔던 세 번째 목적인데요. 덴마크 양돈 생산자 단체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LNF가 이제 모든 정책 결정을 정부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생산자 중심의 농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 기구로 있으면서 이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분야가 위원회에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그 LNF에 이제 생산자 단체, 뭐 수출업자, 독축장, 연구소, 이게 다양한 양돈의 모든 분야가 여기에 회원사로 있고요. 이 농업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랑 약간 한돈협회랑 이런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민간 단체로서 이런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회원사들이 내는 자조금은 연구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이랑 조금 달랐던 점은 이런 이게 덴마크에서는 뭔가 정책을 도입을 할 때 국가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생산자 단체나 뭐 여기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서 모두가 오케이 할 때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대신에 모두가 오케이 하고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생산자 단체인 농업위원회에서 농가 규제를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조금은 얼마나 내나 좀 궁금해서 이 부분도 같이 여쭤봤었는데, 덴마크가 수출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수출할 때도 그 거출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kg 이하 자도는 하나 약 300원, 그리고 15kg에서 30kg 자도는 하나 약 600원. 그리고 이제 저희 출하할 때 이제 도축할 때는 약 1,400원에 이제 자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출장을 다녀오면서 좀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한 가지는 뭔가 정책을 도입을 할 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모두 같이 동의를 하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농가들을 설득시켜서 모두가 이렇게 동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랑 다르다 느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뭐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로 굴러가면서 이 덴마크 축산을 강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점이 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프로그램화가 잘 돼서 이제 한돈 청년인 분들도 다녀오시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앞에 부분과 중복이 많이 돼서 죄송하긴 했는데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